1장 르네상스의 탄생. 르네상스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다음 2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지적, 문화적, 예술적 성취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라는 용어는 재탄생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의미합니다. 중세에는 이러한 지식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거나 잊혀졌지만 14세기의 학자와 사상가들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은 종종 근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학자인 페트라르카였습니다. 피는 고전 작가들의 열렬한 찬사였으며 그들의 이상과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철학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더 덕스럽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더 디라는 그의 이야기 모음집으로 가장 잘 알려진 작가이자 학자인 지오바니 비였습니다. 비는 또한 고전 작가들의 열렬한 찬사였으며 자신의 작품에서 그들의 스타일과 주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 르네상스는 또한 예술과 건축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예술가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법과 스타일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관점.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선구자 중 한 명은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필리포 비로 선형 원근법 개념을 개발하여 예술가들이 그림에서 공간과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르네상스가 진행됨에 따라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이성, 개인주의, 인간 성취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자와 사상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아랍과 비잔틴 문명과 같은 다른 문화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자신들의 작업에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지적, 문화적 성장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와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는 부와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플로렌스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부유한 상인 가문의 등장으로 예술과 과학의 후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후원자들은 예술가, 건축가 및 학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회화, 조각, 건축, 공학, 과학적 탐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과 같은 그의 걸작은 아름다움, 조화, 휴머니즘이라는 르네상스의 이상을 잘 보여줍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교회와 봉건 제도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여행을 포함하여 중요한 발견의 항해로 이어지는 탐험과 모험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문학의 영역에서 르네상스는 신곡의 저자인 단테 알리기에리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관객을 사로잡는 연극을 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주목할 만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이 문학작품은 인간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고 심오한 철학적, 도덕적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엄청난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고 새로운 발견과 발전을 위한 길을 닦는 과학혁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2장 휴머니즘과 고전 문헌 연구. 르네상스는 지적 각성의 시대이자 고대 세계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시대였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인간 이성, 개인주의, 인간 성취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인 휴머니즘이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고전 문헌 연구에 미친 영향과 르네상스 사상에 대한 심오한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육의 초점은 주로 종교적 가르침과 초기 기독교 학자들의 작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전개되면서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 시인, 역사가들의 글을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철학, 문학, 수학, 천문학 및 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고전 텍스트에 부응해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고대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풍부한 문학적 전통을 탐구하도록 영감을 준 페트라르카였습니다. 익숙한 편지로 알려진 페트라르카의 편지 모음은 휴머니즘의 이상을 전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저술은 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찾아 연구하도록 격려하여 르네상스 과정을 형성할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고전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귀중한 지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 작가, 사상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학자들은 고대 웅변가와 철학자의 수사적 스타일을 모방하여
자신의 글과 연설에서 웅변과 설득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서로, 세너커, 큐 등의 작품을 공부하여 수사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만의 수사적 능력을 키웠습니다. 더욱이 고대 철학에 대한 연구는 르네상스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은 현실, 윤리, 정치, 인간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를 라틴어로 번역한 MF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철학적 아이디어를 더 많은 청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또한 텍스트 비평에 참여하여 고대 텍스트의 여러 버전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진위와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학문에 대한 이러한 세심한 접근 방식은 현대 본문 비평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고대 세계의 지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휴머니즘의 영향은 학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휴머니즘의 이상은 개인의 재능과 능력의 개발을 촉진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개인주의와 개인적 성취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르네상스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르네상스맨 또는 보편적 인물의 부상에 기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전 문헌 연구와 인본주의 철학은 르네상스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고대 작품의 재발견과 해석은 지적 호기심과 혁신의 물결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성, 개인주의, 지식 추구에 중점을 둔 휴머니즘의 이상은 르네상스의 지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장 예술적 혁신과 관점의 탄생. 르네상스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시기에 등장한 놀라운 예술적 혁신이었습니다. 화가들은 중세의 평면적이고 상징적인 양식에서 탈피하여 더 사실적이고 깊이 있게 세상을 묘사하고자 했습니다. 르네상스 이전의 예술가들은 주로 표현의 2차원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인물과 사물은 종종 평면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으로 묘사되어 깊이감이나 공간적 사실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고전 텍스트의 재발견과 자연에 대한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세계를 보다 생생한 묘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의 주요 발전 중 하나는 선형 원근법의 개발이었습니다.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인 필리포 B는 최초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예술가들이 2차원 표면에 3차원 공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소실점과 수렴선을 사용하여 아티스트는 깊이와 거리의 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형 원근법의 구현은 아티스트가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림은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적인 세계로 통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깊이감은 작품에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더해 관객을 사로잡으며 더 큰 몰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원근법의 대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수태고지와 같은 그의 그림은 세부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설득력 있는 공간 관계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레오나르도의 원근법 사용은 그의 작품의 사실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극적 감각과 내러티브를 불어넣었습니다. 원근법의 탄생은 조각과 건축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각가들은 물체나 인물을 비스듬히 묘사하여 깊이 있는 착시를 만드는 기법인 단축법의 개념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조각품이 보다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건축에서 원근법의 원리는 건물과 공간의 디자인에 적용되었습니다. 리안 버티스터 알베티와 같은 건축가는 수학적 관점의 원칙과 일치하는 조화롭고 비례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건축에서 원근법의 사용은 도시를 변화시켰고 웅장한 대성당, 궁전, 공공건물은 새로운 공간 구성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근법의 채택은 르네상스의 예술적 풍경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예술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기술과 원칙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서양 예술을 지배하게 될 자연주의 양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근법의 탄생은 미술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평면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포착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원근법의 사용은 회화, 조각, 건축의 사실주의와 깊이감을 가져다 주었고 르네상스의 예술적 풍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장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발명. 르네상스는 예술적 혁신과 문화 부흥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과 발명 분야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과 탐구 정신에 영감을 받은 르네상스 사상가와 발명가들은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르네상스 과학의 특징 중 하나는 고대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관찰, 실험 및 경험적 증거를 포용하는 것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체계적인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연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중세의 일반적인 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과학적 접근 방식은 다음 세기에 뒤따를 과학혁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 과학에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하나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니콜라우즈 커퍼너커스였는데 그의 연구는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져 온 우주의 지구 중심적 모델에 도전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아닌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중심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했고 천문학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했습니다. 르네상스 과학의 또 다른 우뚝솟은 인물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태양 중심 모델을 뒷받침하고 지구의 자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금성의 위상과 목성의 위성 관찰과 같은 그의 발견은 오랜 믿음에 도전했고 교회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해부학 분야에서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 안드레이어스 부인은 세심한 해부와 상세한 해부학적 사파로 인체에 대한 이해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영향력 있는 작품인 디그는 고대 문헌에서 물려받은 많은 오해를 바로잡고 현대 해부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중요한 기술 발전과 발명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술적 업적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공학과 발명 분야에 눈에 띄는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스케치와 디자인에는 비행기계, 유압 시스템 및 전쟁기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그의 선구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은 지식 보급에 혁명을 일으킨 혁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인쇄기는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에 더 접근하고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 혁신은 르네상스 사상을 전파하고 지식 교환을 촉진하며 지적 혁명을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과학적 성취와 발명은 인간의 지식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신기술 개발, 무역 및 탐사 확대, 산업 성장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탐구와 발명 정신은 현대 세계를 형성할 급속한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장 발견의 시대와 글로벌 탐험. 르네상스는 예술과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세계 탐험에 있어서도 엄청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갈증의 시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대담한 탐험가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 새로운 무역로를 찾고 인간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탐험가들의 영향과 그들의 발견 항해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탐험가 중 한 명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시아의 변두리라고 잘못 믿었던 카리브해의 섬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유럽의 탐험과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고 유럽 열강의 집중적인 탐험과 식민화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은 새로운 땅, 자원 및 무역 기회를 찾기 위해 수많은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탐험은 세계 지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르디난드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제임스 쿡과 같은 탐험가들은 미지의 바다로 모험을 떠났고 새로운 해안선을 매핑하고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지구의 먼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탐험은 상품, 아이디어 및 문화의 교환으로 이어져 현대 세계의 발전을 형성했습니다. 르네상스 탐험가들의 항해는 토착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인과 원주민 간의 만남은 종종 갈등, 이주 및 질병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미대륙과 구대륙 사이의 식물, 동물, 질병 및 기술의 광범위한 이전인 콜롬비아 교환은 대서양 양쪽에 심오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발견의 시대는 또한 탐색 및 지도 제작과 관련된 과학적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탐험가들은 아스트롤라베 및 사분면과 같은 향상된 탐색 도구를 활용하여 바다에서 위도와 경도를 결정했습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탐험과 측량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여 보다 정확한 지도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더 안전하고 정확한 항해가 가능해졌으며 탐험가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먼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세계적 탐구는 지식이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갈증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지정학적 경쟁, 종교적 동기, 영광과 명성에 대한 열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영토, 자원 및 무역로에 대한 탐구는 유럽 강대국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여 갈등, 동맹 및 식민 제국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세계화 과정을 시작하면서 세계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탐험과 식민지화를 통해 구축된 상호 연결은 문화, 경제 및 아이디어 교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은 언어, 예술, 종교 및 통치 시스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의 과정을 형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항해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의 항해자들이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 인간 지식의 경계를 확장하고 세계 지도를 재구성한 비할 데 없는 탐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탐험 항해는 중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문화적, 생태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탐험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상호 연결된 세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6장 르네상스 문학의 거장. 르네상스는 문학 영역에서 지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꼽히는 위대한 문학적 성취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작가들은 휴머니즘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학 형식을 탐구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독자를 사로잡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문학의 저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종종 영어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여겨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리턴, 맥베스와 같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시대를 초월한 주제, 복잡한 등장인물, 시적인 언어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상태를 탐구하고 사랑, 야망, 비극, 인간 정신의 복잡성을 탐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차원적인 캐릭터를 창조하는 그의 능력과 뛰어난 언어 사용은 그를 르네상스 문학에서 우뚝 솟은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공연되고 연구되어 그의 지속적인 유산을 보장합니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중요한 문학적 인물은 미겔 티 세반테스입니다. 그의 소설 돈키호테는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소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돈키호테는 기만적이지만 이상주의적인 기사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은 현실의 본질, 상상의 힘, 이상주의와 실용주의의 충돌에 대한 복잡하고 풍자적인 조사입니다.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외에도 르네상스는 다른 많은 문학적 재능을 배출했습니다. 종종 인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저명한 시인이자 학자였습니다. 그 시에 모인 그의 소네트는 사랑, 아름다움, 지식 추구를 찬양했습니다. 피의 글은 소네트 형식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여러 세대의 시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미셸 드 몽테뉴, 미셸 디만트 AI는 에세이즈라는 제목의 개인 성찰 및 관찰 모음집을 통해 에세이 형식을 대중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테뉴의 에세이는 철학, 도덕, 인간 본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탐구하여 인간 경험의 복잡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학자들이 고대 세계의 지혜와 지식을 되살리려 함에 따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서의 번역과 각색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과 베르길리우스, 오비디우스 같은 시인들의 작품이 연구되었고 르네상스 문학 및 지적 담론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휴머니즘 정신을 반영하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탐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르네상스는 문학의 황금기였으며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페트라르카, 몽테뉴와 같은 문학 거물들의 놀라운 공헌으로 특징지집니다. 그들의 작품은 휴머니즘 정신을 반영하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주제와 감정을 탐구했습니다. 르네상스 문학 전통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위대한 문학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제7장 르네상스 도시국가의 부상과 정치적 지형. 르네상스는 강력한 도시국가의 부상과 변화하는 거버넌스 역학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부흥이 자리를 잡으면서 도시는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의 활기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주목할 만한 도시국가 중 하나는 문화적, 지적업적으로 유명한 피렌체였습니다. 저명한 예술 후원자이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통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와 후원을 통해 그들은 예술가, 학자 및 건축가를 지원하여 예술 및 지적 우수성의 허브로서 도시의 명성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도시국가는 해상 능력과 전략적 위치로 유명한 베니스였습니다. 귀족 평의회가 통치하는 베네치아 공화국은 무역로를 지배하고 광대한 상업 제국을 세웠습니다. 베니스의 번영과 정치적 안정은 건축, 회화, 음악에 반영된 풍부한 예술 및 문화유산을 육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밀라노, 제노아, 로마와 같은 도시국가도 르네상스 시대에 중요한 정치적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스포르차 가문의 통치 아래 밀라노는 군사적 혁신과 예술적 후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해상공화국인 제노아는 상당한 경제력과 해군력을 휘두르며 무역로 통제권을 놓고 베니스와 경쟁했습니다. 교황령의 본거지인 로마는 카톨릭교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하여 유럽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치 지형은 공화국, 과두정, 군주정이 혼합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피렌체와 베네치아와 같은 공화국은 선출된 공무원과 시민 참여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반면에 과두정은 소수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종종 세습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국과 공국을 포함한 군주국은 단일 군주 또는 통치 가문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마키어벨리와 같은 르네상스의 정치 사상가들은 권력과 통치의 본질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영향력 있는 저작인 군주론은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을 조사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리더십의 복잡성과 정치적 목표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치 지형에는 갈등과 권력 투쟁이 없지 않았습니다. 도시 국가 간의 경쟁과 경쟁이의 관계는 종종 군사적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외국 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갈등인 이탈리아 전쟁은 이탈리아의 정치 지도를 재구성했으며 유럽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시 국가의 부상과 르네상스의 다양한 정치 체제는 치열한 경쟁과 혁신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도시 중심의 권력 집중은 강력한 경제, 문화 교류 및 지적 담론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렌체에서 베니스, 밀라노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정치 권력, 경제적 번영, 문화적 성취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치 체제는 공화국에서 과두정, 군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각각 르네상스 시대에 고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제8장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혁. 당시의 정치적 역학은 예술적 표현, 과학적 탐구, 아이디어의 번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는 정치적, 지적 격변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변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가치관, 태도, 규범의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중산층의 출현이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면서 상인, 은행가, 숙련된 장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계층이 등장했습니다. 종종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중산층은 귀족과 성직자가 지배하는 전통적인 사회계층에 도전하면서 증가된 부와 사회적 이동성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려받은 지위나 인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인정과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인간의 잠재력, 창의성 및 지식 추구를 칭송하는 철학적 및 지적 운동인 휴머니즘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육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라틴어,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 교과뿐만 아니라 과학, 예술, 인문학을 포괄하는 전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기는 지식 보급에 혁명을 일으켜 책을 더 쉽게 접근하고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은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습의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 예술과 건축은 르네상스 시대에 번성하여 사회의 새로운 자신감과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과 같은 예술가들은 기술력, 사실적인 표현, 인체 해부학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상을 보여주는 걸작을 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인물, 원근법, 자연주의적 풍경을 더 강조하면서 개인을 기념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건축적 성취도 똑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들은 설계에서 대칭, 비례 및 고전적 질서를 되살렸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피렌체의 베키오 궁전과 같은 건물은 르네상스 건축의 웅장함과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돔, 아치 및 기둥의 사용은 그 시대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르네상스 시대에도 사람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영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전통적인 종교 관습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개신교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권위에 도전하여 다양한 개신교 교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 종교적 격변은 논쟁, 종교적 갈등, 신념과 관행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했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와 같은 학자들은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견을 통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관찰, 실험, 실증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탐구의 토대가 되었고 미래 과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변혁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성역할은 대체로 전통적이었고 여성은 교육과 직업활동에 대한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노예 제도와 불평등은 당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이후 사회운동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르네상스는 상당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산층의 부상, 개인주의의 강조, 교육의 발전, 예술과 건축의 번영,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모두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의 잠재력, 지적 능력에 대한 이상으로 현대 세계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9장 르네상스의 탐험과 발견. 르네상스는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재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탐험과 발견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는 대담한 항해, 과학적 진보, 지리적 지식의 확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대였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탐험과 발견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 한 명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그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역사적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유럽과 신세계 사이의 새로운 탐험과 상호작용의 시대를 열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는 이후의 탐험을 촉발시켰고 새로 발견된 땅의 영토를 주장하고 식민지를 세우기 위한 유럽 열강들 사이의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탐험가는 페르디난드 마젤란이었습니다. 1519년 마젤란은 스파이스 제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찾기 위해 함대와 함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험은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지구를 일주했습니다. 비록 마젤란이 여행 중에 죽었지만 그의 승무원들은 세계의 지리에 대한 귀중한 지식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탐험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첫 번째 순환 항해를 마쳤습니다. 르네상스는 항해술과 지도 제작술의 과학적 진보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롤라베와 향상된 나침반과 같은 혁신은 선원들이 더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어 장거리 항해를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정확한 지도와 차트의 개발,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와 제라르두스 메르카토르의 작업은 탐험가들의 여행을 돕고 지구의 지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탐험은 바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지식과 부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육지 탐험 때는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는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고 중국의 몽골 통치자 쿠빌라이 칸의 궁정의 사절로 근무했던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의 여정입니다. 폴로의 여행기는 미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풍부한 문화와 자원을 소개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루어진 발견들은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땅, 사람들, 자원들이 마주쳤고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고 인류 문명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유럽과 새로 발견된 땅 사이의 상품, 아이디어, 문화의 교환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고 역사의 과정을 형성하고 세계화된 세계의 출현을 이끌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탐험과 발견은 또한 심오한 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물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새로운 땅의 식물군, 동물군, 그리고 지질학적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관찰과 수집은 식물학, 동물학, 지질학과 같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캐럴러스 에라, G 에그리콜러를 포함한 그 시대의 저명한 박물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자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탐험의 시대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험가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만남은 종종 갈등, 착취, 그리고 기성사회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식민지화와 노예 무역의 결과는 심각했고 오늘날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탐험의 역사는 그 성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인정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르네상스는 호기심, 부의 추구,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망에 의해 촉진된 위대한 탐험과 발견의 시기였습니다. 콜럼버스, 마젤란,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의 항해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지리적 이해를 넓혔으며 세계의 풍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탐험들은 세계 지도를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과학적,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0장 르네상스의 예술적, 문학적 표현. 르네상스는 예술적, 문학적 업적의 황금기였습니다. 그것은 창의성이 번성했던 시기였고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감상이 등장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심오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중세에 양식화되고 상징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좀 더 인문주의적인 접근을 수용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인간 형태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을 포착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과 같은 예술가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종종 르네상스 박식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과 같은 걸작들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사항, 빛과 그림자의 사용, 해부학적 정확성에 대한 그의 세심한 주의는 그의 그림의 새로운 수준의 사실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다빈치의 과학적인 탐구와 호기심은 또한 그의 예술적인 노력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인간 해부학과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그림과 연구를 낳았습니다. 조각과 건축적 업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윗과 피에타와 같은 그의 기념비적인 조각품들은 형태에 대한 숙달과 깊은 감정 표현의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의 장면들을 묘사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프레스코화는 그의 비범한 기술과 창의력을 보여주면서 서양 예술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들 중 일부로 여겨집니다. 고유하고 조화로운 구성으로 유명한 라파엘은 그의 그림에 르네상스의 본질을 담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아테네 학파는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모임을 묘사하며 그 시대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정신을 구체화합니다. 라파엘의 원근법의 사용, 세부사항에 대한 그의 관심,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회화와 조각 외에도 르네상스는 다른 예술 형태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건축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와 안드레아 팔라디오와 같은 건축가들이 고전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한 웅장한 구조물을 설계하면서 번창했습니다. 음악 또한 르네상스를 경험했는데 조스킨데, 프레즈와 조반니 피에르루이지 다 팔레스트리나와 같은 작곡가들이 청중들에게 반향을 일으킨 정교한 폴리포닉 작곡을 만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 또한 활기찬 성장과 혁신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쓰여진 단어는 자기 표현과 지적 탐구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페트라르카와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 사상가들은 그 시대의 문학적 지형을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네트와 편지에서 철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작품은 휴머니즘, 개인주의 그리고 지식의 추구의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작품 중 하나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성한 희극기였습니다. 14세기 초에 쓰여진 이 서사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임페르노, 푸르게토리오, 파라디소. 그것은 주인공이 지옥, 연옥, 천국을 거쳐 시인 버질의 안내를 받으며 여행하는 과정을 탐험합니다. 신성한 코미디는 단테의 심오한 신학적, 철학적 통찰력과 그의 시적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중요한 문학적 인물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에트, 햄리트, 그리고 맥베스와 같은 그의 연극들은 그의 이야기의 지속적인 힘과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면서 오늘날에도 계속 공연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문화 전반에 걸쳐 관객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보편적인 주제와 감정을 파헤칩니다. 르네상스의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들은 그 시대를 정의하는 낙관주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축하를 반영하면서 그 시대의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걸작들과 문학작품들은 우리에게 르네상스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상기시키면서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로잡습니다. 제11장 과학의 진보와 지적혁명. 르네상스는 예술적,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과학적 진보와 지적혁명을 목격했습니다. 르네상스 과학혁명의 핵심 인물 중 하나는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습니다. 그의 혁명적인 작품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지배적인 지구 중심적 관점에 도전하는 우주의 태양 중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제안하여 우주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현대 천문학 분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작업을 바탕으로 갤럴리오지는 태양 중심 모델을 더욱 검증하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망원경의 발명으로 갈릴레오는 천체를 관찰하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달 표면, 금성의 위상, 목성의 위성에 대한 그의 관찰은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천상의 영역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고 관측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탐구와 실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인 과학적 방법은 르네상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랜서스 베이컨 경은 경험적 관찰과 귀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옹호했습니다. 베이컨은 가설을 검증하고 과학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실험과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현대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해부학 분야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플랑드르의 의사인 안드레이어스 부인은 그의 획기적인 작품인 디그로 인체 해부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부인은 인체를 꼼꼼하게 해부하고 상세한 사파를 제작하여 인체 해부학에 대한 오랜 오해를 수정하고 인체 구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 요하네스 케플러의 공헌은 최고였습니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은 티코 브라헤가 수집한 광범위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식화되었으며 행성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천체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도전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지적혁명은 자연과학의 영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혁신적인 발명품인 인쇄기는 지식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기는 책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더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민주화는 사상의 확산을 촉진하고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며 시대의 지적 동요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철학적, 지적 사고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 세상에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운동인 휴머니즘은 지적 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이레즈머스와 타머스 모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교육, 비판적 사고,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들의 작품과 아이디어는 지적 논쟁을 자극했고 르네상스의 문화적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과학적 진보와 지적 혁명은 오랜 믿음에 도전하고 지식의 경계를 확장했으며 미래의 과학적 탐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대는 호기심, 열린 마음, 경험적 관찰과 실험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르네상스의 과학 및 지적 업적은 과학혁명의 길을 닦았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12장 르네상스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 르네상스는 놀라운 예술적, 지적 성취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사상과 문화적 변화는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역사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주요 사회 변화 중 하나는 중산층의 부상이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번성하면서 새로운 계층의 상인, 은행가, 장인이 등장하여 귀족과 성직자가 지배하는 전통적인 사회계층에 도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력은 사회적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도심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중산층은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 예술가, 작가, 학자를 지원하고 시대의 문화적 활력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또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성역할은 대체로 가부장적이었지만 여성은 교육과 문화 참여의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이사벨라 데스테 이저벨러비와 카테리나 스포르차 시 스포저와 같은 르네상스 시대의 일부 여성들은 예술의 후원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주로 특권층 여성에게만 제공되었으며 사회의 대다수 여성은 여전히 한계와 제약에 직면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르네상스의 정치 지형은 도시국가와 강력한 지배 가문의 출현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와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예술을 지원하고 지적 탐구를 육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같은 부유한 가문의 후원은 르네상스 문화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사상도 정치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개인적 성취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군주의 신성한 권리에 도전했고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시민적 미덕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강조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르네상스의 종교적 풍경은 연속성과 변화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지배적인 제도로 남아있는 동안 그 시대는 또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보았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켰다. 종교개혁은 심오한 종교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격변에 기여하여 유럽 역사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현대 세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중산층의 부상, 변화하는 여성의 지위, 도시국가의 출현, 인본주의적 사상의 확산은 모두 그 뒤를 이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생겨나 기존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 조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예술, 과학, 문학 및 사회의 심오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인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르네상스의 유산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인간이 주변 세계를 상상하고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